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두 번째로 해볼 만한 얘기는 침착맨의 미래? 침착맨 채널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유튜브의 미래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예전에 그 슈카가 초대석에 나왔을 때 침착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침착맨이 뭘 하는 거를 보러 온다기보다 어떤 것을 하는지를 보러 온다기보다는 그냥 침착맨 보러 오는 거다. 하다못해 침착맨이 누워서 낮잠 자는 것도 볼 사람들이 오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확실히 요 침착맨 채널의 성격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간의 어떤 침착맨은 여러 번의 어떤 뭐랄까 리워크라고 해야 될까? 그런 지점들이 있었단 말이죠. 크게 이제 3기로 보는데 1기는 진짜 하스스톤과 이제 고전 게임 하던 시절 그게 1기고 이제 2기 때부터 이제 주호민과 이제 김풍과 같은 사람들이 같이 채널에 나오면서 뭔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처음 만들어 보는 시기 이제 샌드박스 시절 이게 3기가 이제 지금이라고 보는데 스튜디오 이전하고 뭔가 되게 때깔 좋은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기라 보여지는데 이 세 번의 어떤 시기에서 뭐랄까 이 주력이 되는 컨텐츠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진짜 1기 때는 이제 하스스톤, 히오스, 고전 게임 요 세 개였다면 2기 때는 좀 더 뭔가 그 사람들과 노는 그런 컨텐츠 절반 그리고 아니 절반은 이제 한 3분의 1 이제 초대석이나 뭔가 이제 누구 불러다가 같이 토크하는 그런 컨텐츠 3분의 1 그리고 게임 컨텐츠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 지 혼자 이제 설명해야 하는 컨텐츠 3분의 1 이렇게 했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뭐가 될까 참 아무리 듣기 좋은 노래라도 계속 듣다 보면 또 질리잖아요. 이제는 뭘 해야 될까 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이제 침착맨 오리지널 컨텐츠들의 성적이 썩 좋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침펄 토론 제외하고 뭐 이제 침펄 인물 사전이라든지 방랑화가 이병건이라든지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때깔이 들어가 버리면 확실히 성적이 좋진 않아요. 나도 잘 안 보게 되는데 왜 안 보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랄까 진짜 기존 방송 문법을 너무 따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침착맨이 막 어떤 레거시 미디어에서 한동안 활약하지 못했던 이유랑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침착맨은 사실 어떤 포맷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스스로 자기 갈 길을 가면서 포맷화하는 게 매력인데 이 오리지널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정확한 어떤 일정이나 뭐 계획 이런 식으로 포맷이 나와버리니까 침착맨의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뭔가 자유롭게 풀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확실히 녹화를 미리 하는 콘텐츠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게 라이브가 주력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녹화로 하게 될 때 이 사람 자체가 신경 쓰는 것도 생기고 또 편집하면서 날아가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이 침착맨의 미래가 그 지금 침착맨이 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 있잖아요. 침하하 거기에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 굳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만 한정짓지 말고 뭔가 이제 어떤 침하를 내가 자주 들어가진 않지만 들어가 보면 이제 여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랑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뭐 사이트가 만들어진지 초창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름의 어떤 뭐랄까 DC 인사이드의 초창기 같은 서로 약간 반발하면서도 묘하게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는 그런 클린 인터넷의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좀 대중적으로 봤을 때 확장하기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 치마가 생기면서 침착맨이 약간 소통하는 식의 콘텐츠를 하는 게 확실히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뭐 밥상머리 혼수라든지 얼마 전에 전당포 콘텐츠 보셨어요? 봤어. 그거 진짜 개웃겨가지고 그런 게 좀 미래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는 좀 진지하게 가능성 있다고 보는 건 침착맨 스튜디오화. 그래서 침착맨이 나오지 않는 자동사냥 불침번. 네. 그것도 나는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 하긴 진짜 약간 그 심창맨이 좀 휴식기 때 심창맨의 인연들이 다 나와가지고 불침번 섰잖아요. 약간 그 뭐야 저기 그 통천이랑 저기 곽투뷰도 되게 케미가 좋았고. 네, 맞아요. 그런 식의 진짜 침착맨 유니버스 그런 거를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나중 되면은 뭐 시간을 정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는 누구 진짜 어떤 라디오 방송국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럼 약간 24시간 돌아가는 심창맨 방송이 되는 거구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확실히 어떤 방송이 그러니까 이게 침착맨 스스로 되게 아마추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프로 같은 경우는 내가 결국 아는 선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 레거시 미디어 출신인 사람들이 유튜브 하다가 말아먹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내 개념을 가지고 하는데 다른 거지. 근데 나영석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이 분야는 내가 모르는 분야임을 인정하고 침착맨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이제 하니까 백상예술대상도 받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 확실히 침착맨이 가져오는 어떤 파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어떤 미디어 매체의 흐름을 보면 점점 어떤 그 경계가 사라져가는 시기잖아요. 이제 뭐 예전에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피식대학 이 백상예술대상도 수상하고 그런 거 보면은 점점 유튜브 바닥에 있던 사람들도 어떤 레거시 미디어와의 경계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기가 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뭔가 침착맨 같은 캐릭터는 먹히기가 쉬운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라디오 방송 이런 데도 나오고 뭐 또 유퀴즈 이런 데도 나오고 또 뭐는 놀면 뭐하니 거기도 나왔잖아요. 사실 침착맨 같은 캐릭터가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공중파에서도 먹히기가 나쁘지 않은 캐릭터다. 그리고 요즘 공중파의 호흡이 많이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버라이어티라고 해가지고 누가 먼저 토크하고 막 치고 막 빠지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오디오가 비면 사고고. 근데 요즘은 전반적으로 뭐 나훈산인 요즘 막 유행하는 레거시 미디어 보면 뭐 나훈산 미운 우리 새끼 막 이런 관찰형 예능이 뜨면서 침착맨 같은 사람도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 좀 어울리는 그 뭐였죠? 마리텔도 사실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맞아, 그냥 맞아. 나 혼자 하면 되는 거니까 내 호흡을 가져가면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침착맨이 그 이전에도 그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에 여러 번 나왔지만 그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해진 호흡에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좀 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고 이 지금은 또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1부 때 말했나? 제가 40대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건 아직도 침착맨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멀다. 침착맨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열려 있다는. 열려 있다. 아직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좀 예전에 복염이 구독 숫자 수가 몇만이었지? 500만 넘었나? 잘 몰라요. 순수 우리나라 사람만으로 1000만을 찍은 유튜버가 누가 있을까? 뭐 유튜브에서 그거를 알아볼 수가 있나?
천만? 우리나라에 1,000만 유튜버가 있나? 모르겠네요. 보겸이 되게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나무위키는 안 나오네. 이게 근데 1,000만이면 대한민국의 5분의 1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보겸이 395만 명이구나. 네. 1,000만은 사실 글로벌로 하지 그러니까.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고. 피식 대학도 얼마 전에 봤을 때 300만 정도였던 것 같고. 예. 우리나라 유튜버 순위 보니까 헐 1,000만이 있긴 있네. 누구요? 김프로? 김프로가 누구야? 김프로? 3프로 TV 나온 사람인가? 김프로가 누구지? 근데 저희 오디오 너무 안 비었으면 좋겠거든요. 오케이. 예. 김프로가 4천만 명이래. 그러니까 이거 왜 이 그러니까. 구독자 보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왜 뭐야 저기 심창민이 1,000만을 넘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이렇게 보게 됐네. 사실 1,000만은 쉽지 않을 거고. 확장성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 나름 요즘 방송 메타에 맞는 사람이다. 심창민도 공중파에 먹힐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공중파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유튜브 구독자로 이어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은 공중파 보시는 뭐 4050이라고 치면 결국 이분들 유튜브에서 이 사람을 검색해서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이 흐름 자체가 엄청 매끄러운 흐름은 아니어서. 근데 사실 뭐 유튜브라는 플랫폼도 뭐 계속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국은 이제 침착맨 채널의 미래라기보다는 침착맨이란 어떤 이 크리에이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스스로 어디까지 보고 있을까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발전 가능성은 만약에 욕심이 있으면 공중파 활동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예. 그렇게까지 욕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다 유튜브 망하면 그냥 활동 다 접고 그래야지. 노년생을 즐길 것 같은데. 아까 이미 평생 쓸 돈은 다 있지 않을까? 그것도 뭐 이말년 침착맨이라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하겠다. 아니면 진짜 차리는 거지 본인이 플랫폼을. 예. 나는 침하하가 그런 시도 중에 일환이라고도 생각이 들어. 뭐 우때나 약간 그런 예전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좀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침착맨의 마음에 있지 않을까. 자기가 이용하던 옛날 DC의 감성이라든가 약간 그런 추억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있다고 보여. 그렇죠. 계속 그런 본인의 커뮤니티를 갖고 싶다는 얘기는 계속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요즘 인터넷 문화에 대한 비판을 좀 많이 했었잖아. DC 실시간 뭐 실배 거기도 엄청나게 까고 막 그런 적이 좀 있었지. 그래서 치마는 나름 클린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 회원들끼리 진짜 정보 웃긴 거 공유하고 저거 방송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되게 저는 재밌었던 거는 다른 인플루언서 연예인들의 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도 또 놀게 하고 그런 확장성은 갖고 있는 것 같아. 또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끝인가요? 끝인가요? 뭐야 너무 갑작스레 끝이 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한 시간을 떠들 수 있다는 각이 나와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잠깐만. 뭔가 이야기의 흐름이 갑자기 끊겼어.
잠깐만. 또 뭔 얘기를 더 할 수 있을까? 뭔가 침착맨이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약간 너무 침착맨이 지가 하고 싶은 거만 하다 보니 뭐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나는 좀 고사성어 이런 거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건 너무 뭐라 해야지? 너무 우리 방송의 결과 안 맞지 않아요? 그거는 너무 침착맨 팬 빠돌이 방송도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 약간 좀 다음에 이런 게 나오겠다라고 하는 어떤 예측성이 없는. 뭐 그거야 뭐 인터넷 방송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런 것 때문에 인터넷 방송을 보겠지 아무래도. 근데 사실 이 인터넷 방송 자체가 아직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잖아요. 저는 여전히 서브컬처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중화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대중화요? 네. 근데 이게 인터넷 방송은 난 이미 대중화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4, 50대도 보는 컨텐츠가 다를 뿐이지 인터넷 방송들을 다 보고 계시죠.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데 보면은 정치 시사 방송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뭐 성향 따라서 다 다른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미 뭔가 공중파보다는 인터넷에서 뭔가 세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먹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은 이미 대중화됐다. 다만 이제 세대별로 어떤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보느냐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떤 레거시 미디어도 유튜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미 선택하고 있고 예전에는 뭐 유튜브 뭐 거들떠도 안 보던 그런 방송 3사 채널들이 다 외부 스튜디오 만들고 자기도 채널 만들어가지고 채널도 막 10몇 개씩 만들면서 자기네 콘텐츠 엄청 올려놓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어떻게 그런 길바닥 애들이 하는 걸 우리가 똑같이 따라해라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공중파 방송들도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시기가 된 거지. 근데 이게 유튜브에서 어떤 대중미디어를 볼 수 있게 됐잖아요. 뭐 예능 클립으로 본다던가 드라마 클립으로 본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의도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자기도 영상을 풀로 보게 하려는 거겠지만 저는 약간 그것만 오히려 그걸 보게 되면 본 콘텐츠를 안 보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미 요약본이 다 있는데. 내가 이거를 보고 싶어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뭐 풀영상 뭐 진짜 드라마를 봐야지 이런 경우도 물론 있었는데 진짜 희박했던 것 같고 대부분은 그냥 이거 보면은 또 대충 어떻게 스토리가 흘러가는지 요즘은 쇼츠만 봐도 대충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거시 미디어가 본인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 불펌 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은 그 미디어 자체에서 하는 어떤 그런 요약본? 요약본 이런 거는 나는 오히려 좀 역효과지 않나? 근데 그 기존 방송사들이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은 이미 다 한번 다 대중들한테 널리 퍼지고 나서 아니에요. 그 만약에 예능 같은 경우는 뭐 런닝맨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올라오면 일요일에 방송하면 월요일에 바로 올려주고 뭐 개콘 같은 경우도 개콘 요즘 나름 괜찮거든요. 그것도 월요일 되면 유튜브에 다 올라오고 드라마도 다 올라오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방송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자기네들이
플랫폼인데 왜 자기 콘텐츠를 남의 플랫폼에다 올리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방송사들도 자기네들이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콘텐츠 제공자의 위치에 더 가깝게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된 거라서 유튜브에 올리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어떤 콘텐츠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지라도 않으면 잊혀지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올리고 있다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이 유튜브의 어떤 독점력이 강해진다고? 아니요 오리지널한 느낌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가 생김으로써. 그러니까 저는 이 레거시 미디어가 유튜브에 진출하는 거를 썩 좋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워크맨이나 그러니까 이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유튜버 콘텐츠를 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들 방송국에서 하던 걸 그대로 유튜브에 똑같이 올리는 건 오히려 이 시장의 상품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건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선택을 하고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거지 뭐. 아니 저도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불평을 제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 이게 바닐라님 말씀하신 그 대중의 평가인 거죠. 시장에 나왔을 때 적어도 저라는 대중은 그거를 썩 좋게 보지 않는다. 유튜브에 올릴 거면 좀 유튜브스럽게 올리던가 왜 똑같은 방송사에서 하던 걸 똑같이 올리냐 이런 얘기인 거잖아. 옛날 무도한 거 MBC에서 올리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좀 이 전체 시장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그런 얘기구만. 지금은 뭐 아직은 방송사들이 자기도 컨텐츠 제공자라는 역할을 인지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된 시기라고 생각해요. 약간 나는 엠드로메다라든지 또 뭐 워크맨의 뭐 룰루랄라 스튜디오라든지 그런 데들이 지금 컨텐츠 제공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만 더 지나면 뭔가 좀 더 유튜브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도 엠드로메다나 라면 꼰대나 이런 애들은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안 좋게 보는 거는 그냥 레거시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걸 클립으로 잘라가지고 요약해서 올리는 게 전체 유튜브가 이게 내 알고리즘을 더럽힌다 이 말이야. 그렇구만. 안 떴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그래? 난 퇴조한 이런 거 올라오는 거나 챙겨보는데 나 50하고 올라오는 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른 거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뭔가 손이 안 가. 손이 안 가? 근데 그런 손이 안 가면 관심 없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건 또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진 않아요. 근데 뭐 그러다가 또 보고 싶으면 또 보면 되는 거니까. 내면 깊숙한 곳에 이 컨텐츠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걸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별로 안 보고 싶고. 근데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내가 이거에 관심 없음 하면은 얘가 판단을 해서 이만큼 뭉뚱그려가지고 안 보여줄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건 안 보고 싶지만 같은 비슷한 내용에 저건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안 해요. 제가 채널 관심 없음 해놓은 거는 흑자 헬스 그거는 관심 없음 해놨어요. 입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러니까 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생각으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생각에 영향을 그러니까 컨셉에 잡아먹힌 케이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약간 성장의 한계가 있지. 침착맨도 약간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가 올 것인가? 유튜브 채널이?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이미 사옥을 지었고, 그러니까 이미 사옥을 지은 순간 지었을 때 이제 이거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기대 매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모르지만 생돈을 부었을까? 근데 뭐 생돈을 부었으면은 그만큼 지출이 생겼으니까 문제고 생돈을 안 부었으면은 빚이 생기니까 문제인 거니까 결국에는 내가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물론이고 그 비용만큼 더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수지가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예. 그런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이다. 그렇죠. 라는 얘기죠.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해가면서 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이러기 어려운 거죠. 딸린 식구도 직원이 8명 된다는데. 그럼 침착맨의 매력 중에 하나가 또 약간 약해지게 되는 건데. 그건 지켜봐야겠죠. 근데 나도 근데 요새 은근 또 침착맨 채널에 나오는 영상들을 예전보다는 많이 안 챙겨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새 올라온 게 뭐가 있나? 요새 올라온 게 전당포는 내 열심히 봤어. 전당포는 재밌어가지고 이섭 초대석하고 자전거 출퇴근 지구 평평설 나 재밌게 봤고 나 은근 안 본 게 또 많네. 그러니까 결국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 보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는 걸 볼 수밖에 없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침착맨 침착맨 채널의 색깔이 그 뭐랄까 진짜 잡화점처럼 됐잖아요. 약간 종합 방송이 됐죠. 종합 방송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침착맨이 어떤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약간 좀 손에 놓게 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이게 뭐랄까 정당의 성격과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대중정당이 되면서 개별 어떤 사안들에 집중하는 것들이 좀 약해지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건 비유가 좀 이상한가? 그렇게 하기엔 침착맨이 그렇다고 엄청 대중적인 걸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바닐라님이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가 나오지 않아서 맞아. 이제 나는 고사성어 콘텐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제 개인의 바람인데 그거를 이제 크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아니 침착맨 채널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수보다 많은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그냥 안 보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막 더 해줬으면 하는 콘텐츠 이런 건 없고, 근데 자연스럽게 저는 막 나무 읽기 이런 거는 진짜 흥미가 있는데 막 지구 평평설 이렇게 좀 재밌을 것 같은 주제 아니면 저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보는 거는 뭐 그냥 저는 뭐 그런 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제품 리뷰하는 거 이런 거 보고 최근에 근데 저도 최근에 조금 손이 좀 이렇게 잘 안 가긴 하더라고. 좀 이렇게 옛날만한 맛이 없긴 해. 너무 좀 슴슴해졌어. 맞아. 근데 이게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단을 맞추려면 이전보다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사실 이제 잡아먹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 근데 약간 자극적인 게 안 들어가더라도 뭔가 다른 식으로 좀 변조를 해서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되면은 내가 지금 뭐 침착맨 기획을 하고 있겠지 내가. 근데 저는 그런 새로운 시도가 뭐 전당포나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전당포 뭐 사주 봐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회수도 더 높고 이제 좀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좀 챙겨 보거든요. 시청자랑 뭐 같이 하는 거. 생각해보니까 여태까지 침착맨이 시참 콘텐츠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이런 식의 맞아요. 이런 식의 바로바로 실시간 뭐 지금처럼 뭐 오픈 채팅방 파가지고 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해봐야 이제 뭐 침착맨 팬카페나 치마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고 그냥 같이 있고 이런 정도였잖아요. 그것도 시참이라면 시참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시참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드나 이런 데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소통하는 그런 콘텐츠인데 여태까지 침착맨이 그런 걸 안 해왔다가 이제 새로 또 열리게 된 거니까 그런 지점에서 뭔가 좀 확장이 있을 수는 있겠네. 그리고 막 되게 사실 기존 방송의 시참과 실시간 뭐라고 하면은 그냥 약간 좀 그것도 되게 전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뭐 고민 상담하기 아니면 뭐 개인기
개인기 하기 막 이런 어허. 것들이었는데 뭐 침착맨처럼 뭐 전당포나 어. 뭐 내가 타로를 봐주겠다 이런 거는 사실 뭐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셨겠지만 사실 보편적인 어떤 인터넷 방송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재미 요소지 않았을까. 예. 침착맨이 시청자들이랑 같이 게임하는 게 있었나? 저는 아 그거 있었지. 저기 뭐야 그 그림 그려가지고 맞추는 거. 예, 피카 예, 예, 피케측 예, 이거 예, 예. 그거 하나 있었구나.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막 그 뭐지? 뭐 자기 반려동물 자랑하기였나? 그러니까 물론 그 뭔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카페에 뭐 올리면은 카페에 뭐 할 테니까 올려주세요 하면 이제 쭉 올리면 그거 소개하고 약간 이런 콘텐츠를 잘 팔리다 보니까 아예 실시간 참여형까지 간 것 같고 전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요새 약간 유튜버들을 보면은 그 자기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는 유머 글이라던가 자기 팬들의 어떤 글이라던가 그런 거를 같이 읽으면서 웃고 떠드는 식의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그게 너무 전형적이야. 그게 제가 말한 전형적인 전형적. 방식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약간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좀 재밌게 보다가 요새는 좀 잘 안 보게 되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항상 모든 콘텐츠 이 사람이 모든 콘텐츠를 재밌게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억텐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재미가 없어 그러면은 약간 뭐 해설한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웃는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런 리액션들이 저는 좀 몇 개가 보여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몰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는데 침착맨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사람의 어떤 사연을 올리고 사람의 어떤 사는 걸 올려서 그거를 침착맨의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 난 그 차이가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다른 그 전형적인 유튜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해요. 그냥 맞아 이런 거 있지. 나도 이런 거 있었어. 정말 그러네. 약간 이 정도라면 침착맨은 이제 본인의 언어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상상력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1부 때 얘기했던 독자적인 어떤 자기의 렌즈로 재해석해서 말한다. 그래서 그게 똑같이 전형적인 시참을 하더라도 이제 보는 사람은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그런 태도가 있다 보니까 전형적이지 않은 시참의 형태도 이제 나오는 거겠죠. 확실히 침착맨보다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들도 많지만은 침착맨스럽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침착맨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어떤 그 말하는 거라든지 어떤 그 시청자들과의 소통의 측면에 있어서도 되게 어떤 침착맨스러움이 묻어나는 나 그 킹 받는다라는 게 그렇게 딱 침착맨의 어떤 행동 패턴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열받긴 한데 그렇게 미울 정도로 열받진 않는 거를 표현하는데 이제 킹 받는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딱 걸맞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 네,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아까 했던 말 조금만 더 하면은 그냥 바니라님 말씀하신 인터넷 유머를 읽고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진짜 그냥 글 읽고 웃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그 재밌었는데 그냥 내가 이럴 거면 그 직접 그냥 그 커뮤를 내가 하지 이 사람의 리액션이 재미가 없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침착맨은 그렇지 않아서 재미있다. 우리가 너무 침착맨 빨아주는 것 같은데 좀 까기도 해야 되나?
근데 깔 거는 깔 게 있나? 없진 않은데 저는 근데 저번에 그 미니진 탄원서 제출에 대해서 저는 소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엄청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데 너무 뭔가 고려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써준 것 같다. 너무 시야가 그러니까 시야가 너무 좁다. 그러니까 이 탄원서를 내는 행위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미니진의 편에 섰고 이 미니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미니진이 하이브한테 있어서 혐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미니진이 유진스랑 케미가 좋아서 이 해임권에 대해서만 다시 얘기해달라고 한 거지 그렇게 해석하지 마라 라고 하고 이제 이 사람들 엿먹이려고 노래방 방송 4-5시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탄원서를 내는 행위는 이 침착맨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의 행위라는 거지. 근데 그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사람한테 별로 안 좋아하는 포인트인데 본인이 핀트가 잘못 나가놓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것처럼 말하는 거를 썩 좋아하지 않는데 이분은 조금 그런 모습이 있어서 왜냐면 이거는 그 맞잖아. 미니진 편 든 거지. 탄원서가 누가 이거를 이 사람 그냥 해임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하는 거고 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누가 이걸 이렇게 보겠어. 그 사람들의 기자들의 시선이 보편적인 거죠. 네. 여태까지 심창맨의 태도로 봤을 때 그런 탄원서를 써줬다는 게 굉장히 의외의 행동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써줬을까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누가 강력하게 권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직전으로 좀 주호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호민 사건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뭐 잠깐 방송을 쉬겠다라고 할 때 이게 뉴스에 나오면서 이게 주호민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들어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약간 심경의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완전 추측인데. 네. 그랬을 수도 있겠다. 애매하게 아무런 편도 들지 않으니 그냥 뭐라도 행동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좀 태도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건 그러니까, 추측인데 이게 그것도 합리적인 추측이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떠오르는구나. 약간 이런 것들.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아쉬웠던 게 원본박물관에서는 가끔 주호민 얘기 나오는데 이게 편집본에서는 아직 나오진 않더라고요. 내가 원본박물관을 잘 안 봐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 침착맨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들. 나이 지금 42인가? 정확히 몰라요. 4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슬슬 이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힘들어갈 수도 있지. 근데 그런 데 있어서는 지금 침착맨의 직원들이 또 있잖아요. 지금 침수자 하고 있는 유지명 씨가 좀 역할을 크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전 더더욱 그 방송국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유튜버라는 건 사실 크리에이터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리스크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크리에이터 사업은 굉장히 위험한 게 아까 뭐 그 오킹 같은 개인 이슈 문제도 있고 아니면 잠깐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더 이상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경쟁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비즈니스랑 비교했을 때 이게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여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까지
지을 정도면 지금처럼 해서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되게 이 유튜브 생태계의 그냥 자연스러운 예. 페이커가 언제까지 1등일 수 없듯이. 그쵸. 에이징 커브가 오기 마련이지. 예. 그런 면에서 슈카월드는 진짜 예. 그런 어떤 인터넷 밈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더 롱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슈칸 같은 경우는 그런 크리에이터 사업 말고도 이거 뭐 출판업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비즈니스라고 할 만한 걸 하고 있고, 그치, 비즈니스 모델이 확고하지. 침착맨이 하고 있는 건 사실 비즈니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맞는데 리스크가 큰 비즈니스고, 뭐 물론 그 사람이 당장 내일부터 안 유명하다고 생계에 지장이 있진 않겠지만 뭐 그냥 더 이상 돈이 안 벌릴 때 생기는 문제는 겪을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에 팝업 스토어 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의 시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침착맨이 하는. 침착맨이 여태까지 뭔가 그 트위치 방송할 때도 그렇고 뭐 후원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하진 않았잖아요. 뭐 돈에 영상 돈에 이런 것도 막 막고 되게 어떤 방송하면서 돈 버는 것에 대한 큰 어떤 게 없었는데 이제 오히려 광고나 이제 뭐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 구독자로부터 돈을 벌었던 거는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그런 지점이 여태까지 이제 지조대로 방송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는 뭔가 성장의 한계를 좀 돌파할 수 있는 다른 지점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점에서 팝업 스토어도 한 거고. 아니 저는 오히려 광고 중심일 때 자기 멋대로 하기가 힘들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뭘 선택할까는 것 같아. 그 시청자 중심으로 가면은 결국 시청자 입맛에 맞아야 돈에가 나오고 광고 중심으로 가면은 이 광고주 입맛에 맞아야 돈이 나오는데 사실 돈에보단 광고가 더 돈이 되니까 그걸 좀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침착맨 채널에서 이 침착맨이란 사람이 뭘 해도 올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시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지조대로 방송하면서 거기에 이제 광고를 끼워 넣으면서 이 광고도 시청자들이 보게 만드는 그런 어떤 구조가 만들어졌던 건데 이게 이제 뭐 한계가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새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뭐 팝업 스토어라든지 아마 거기에 이제 저기 내 생각이지만 이거 알고 있는 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통천도 어느 정도 광연을 하지 않았을까? 뭐 같이 뭘 하긴 했겠지. 했었죠. 뭔가 이제 뭐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겠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평생 먹고 살 돈은 아마 있을 거고. 당장 내일부터 방송 안 해도 뭐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겠지. 근데 이제 지금 말하는 건 이제 딸린 식구가 8이나 있고 이제 건물 관리하는 거나 그런 거는 사실 모아둔 돈으로 해도 되려나? 내가 모르겠네. 돈이 얼마나 부자인 적이 없어서 그 돈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어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8명이면 걔네 그 사람들을 연봉을 3천원씩만 줘도 2억 4천이고 그게 10년만 그러니까 그게 5년만 지속돼도 10억이 넘어가는데 그거는 지속적인 수익이 없으면 아무리 침착맨이어도 빡세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침착맨 방송 광고 한번 하면 그래도 몇 천씩 벌지 않나? 저 옛날에 마케팅 그것 때문에 광고 단가표 본 적 있거든요. 진짜 개 비싸요. 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진짜 비싸. 그러니까 광고 방송만 뭐 한 달에 한 2억 개씩만 해도 그래서 약간 근데 확실히 시청자들 의식하면서 광고여도 사람들 볼 수 있게끔 요새는 잘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제2의 리니지 사태를 막고 싶지 않아서 자 그럼 저희는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소회 나누고 마치시죠. 뭐야 벌써 마칠 시간이야? 네. 약간
약간 나는 약간 뭔가 유튜브든 어떤 컨텐츠 크리에이터든 침착맨이 되게 본받을 만한 크리에이터의 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뭐 롱런 하면서 뭐 시청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고 되게 모범적인 컨텐츠 제작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본받을 만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 같고 침착맨의 팬이기도 하고 앞으로 침착맨이 좀 롱런하게 바라는 마음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약간 좀 너무 빨아주기만 한 게 아닐까 싶어서 객관적이진 못했던 것 같다. 저도 오늘 재밌었고 어떤 이런 식으로 너무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렇게 그냥 가볍게 훑고 지나가는 것도 재밌었고 저는 이 침착맨이 너무 잘 성장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당장 저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한계에 다다르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만큼 모든 컨텐츠를 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뭐 알아서 잘 하실 테고 근데 좀 많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모범이 될 만한 사례인 것 같아요. 콘텐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근데 그냥 사람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 성격으로 직장 생활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못해. 예,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길을 여러 방면으로 제시해 준 것 같고 저도 재밌었습니다. 침착맨은 뭐 사람적으로 괜찮지만 같이 회사 생활하면 피곤한 스타일이지. 그렇게 하면 회사 생활 못하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얘기하다가 난 침착맨 이런 점이 좋다 아니면 안 좋다 이런 거 댓글 달아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